30살에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제 통장에는 단돈 1000만원도 없었습니다. 10년 뒤 지금은 대한민국 상위 1%의 자산을 만들고 매월 1000만원 이상의 자동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기부여입니다. 오늘은 1000만원도 없던 지극히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상위 1%의 자산을 만들었는지에 대해 솔직한 과정과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처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중소기업으로 시작해 대기업을 포함해서 몇 번의 이직을 했고 30대 후반에 연봉 1억 가까이를 받았습니다. 친구들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직장생활 13년차가 되던 해에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직을 통해 연봉이 많이 올랐지만 물가도 그와 함께 올랐고 책임져야 할 식구까지 늘어나니 생활은 별로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이대로 가다가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저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급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월급은 항상 부족했고 당장의 생활은 어찌저찌 해결되더라도 미래가 없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치거나 늙거나 해서 수입이 끊기면 온 가족이 너무나 막막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월급 외에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저에게 다른 동료들의 대화는 재미가 없었습니다. 새로 나온 차가 멋지다는 둥, 어제 골프를 친 에피소드, 드라마나 영화 등은 제 관심 밖이었고 저는 그 대화에 어울리질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항상 돈 걱정은 하지만 연예인이 건물로 돈 벌었다는 얘기에는 관심이 있어도 막상 우리 같은 직장인이 돈 버는 이야기에 대한 고민에는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회사의 업무 또한 익숙해지면서 직장이란 곳이 월급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업무에 대한 지적 호기심은 물론이고 저에게는 더 이상 사회초년생 때의 열정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직장 상사가 별것도 아닌 일로 갈구는 일도 있었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로 억지를 부리는 상사도 한몫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보내는 10시간이 저에게는 더 이상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이 아니라 저는 일요일, 심지어는 토요일부터 회사를 가기 싫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월요일에 출근하면서 문득 교통사고가 나서 한 달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나서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8년차 때부터 퇴사 준비를 했는데요. 퇴사까지 꽤 오래 걸렸습니다. 총 6년 정도 걸렸네요. 처음에는 직장에서 성공하면 어느 정도 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평생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중소기업을 다녔지만 공대를 나온 저는 자격증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연봉이 더 높은 곳으로 몇 번의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적지 않은 연봉도 받았고 진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3천만 원을 받던 4천만 원을 받던 심지어는 5천, 6천 그 이상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연봉이 오르는 만큼 내야 하는 세금도 많았고 물가도 올랐을 뿐만 아니라 책임져야 할 가족도 늘었기 때문에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 직장인 4년차 때 우연히 옆자리 대리님의 컴퓨터 화면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엑셀로 가계부를 정리하던 것을 보게 되었는데 월급 300만원에 4인 가구 외벌이셨거든요. 근데 아파트 대출이자, 생활비, 아이 교육비 다 빼고 나면 엑셀의 가장 아랫줄에는 딱 8만원 남더라고요. 내 미래도 지금처럼 흘러가면 저 대리님과 비슷하겠지라고 문득 생각을 했는데 실제 제 월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대리님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퇴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대리님과는 지금도 연락하고 만나는 분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도 하지 않았던 저한테 냉철한 현실을 깨닫게 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팀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의 생활을 보아도 별로 멋지지 않았습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씀씀이도 커지고 사회적 지위 때문인지 조금 더 좋은 차도 끌어야 했고요. 어제 저녁에도 골프를 치고 오늘 출근해서 퇴직 이후의 삶을 걱정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것은 전혀 제가 원하는 멋진 삶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저의 삶은 전혀 게으르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원하는 자격증, 회사에서 원하는 영어 성적, 진급시험 등등을 준비하기에 바빴거든요. 뭔가 부단히 힘들게는 사는데 그 목적지가 제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고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고는 퇴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계획을 세웠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삶의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남들이 가는 방향으로만 살아왔던 저에게는 이것조차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당연히 대학교를 갔고, 대학교를 졸업할 즈음엔 그 당시 유행했던 공무원을 준비했습니다. 공무원을 2년 준비하다 포기하고는 당연하게 회사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생각을 해볼 엄두도 못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처음으로 진짜 원하는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고민해봤습니다. 일단 현실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못하는 변명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제가 원하는 미래의 상황을 그려봤어요. 우선 수영장이 있는 넓은 저택에서 흔들의자에 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책을 여유롭게 보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당도 있었고 텃밭도 있었습니다. 집 내부에는 헬스장과 노래방, 탁구대랑 당구대도 하나씩 두었습니다. 시간과 돈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삶이었습니다. 목적지는 일단 그렇게 정해졌고,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목표들이 있었지만 저는 권력이나 명예 이런 건 관심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냥 내 주변의 사람들과 시간적, 금전적, 조금 더 여유로운 삶, 그게 정말 원하는 제 모습이거든요. 가만 생각해보니 결론적으로는 돈만 많이 벌면 대부분의 일이 해결되겠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돈 버는 일만 궁리하면 되는 거였죠. 물론 저는 그 목표로 가는 디테일한 방법은 하나도 몰랐습니다. 다만 출구는 확실해졌습니다. 깜깜한 동굴을 출구만 바라보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 안에서 넘어지고 다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과정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정말 바라는 미래를 계속 상상하면서 현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익숙했던 회사보다 너무나 행복했어요. 처음에는 스마트 스토어 강의를 듣고 실행하고, 그 이후에는 쿠팡 강의도 듣고 여러가지 쇼핑몰들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회사를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퇴근 후에도 가능하고 집에서 노트북으로 가능하며 또 잘되면 큰돈을 벌 수 있는 분야를 선택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일들도 생각해봤죠. 근데 대리운전이나 택배 이런 일은 직장 생활의 연장선일 뿐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시간당 페이를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보았을 땐 좋은 방향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사업을 하기에는 저에게는 시간과 자본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무튼 쇼핑몰에서 3년을 굴러보고 또 어찌저찌 하다 보니 월 1,000만 원을 찍게 되었는데, 그때는 좀 기분이 멍하더라고요. 허무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 월 1,000만 원을 벌려면 어마어마한 능력과 노력, 시간이 필요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사 밖에서 3년 만에, 그것도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이루니까 기분이 정말 묘하더라고요. 어쩌면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은 회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어낸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첫 성공으로 자신감이 생겨서인지 왠지 모를 확신이 생겨서인지 더욱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도 강의를 통해 배우게 되었고, 기존에 하던 재테크도 부지런히 공부했습니다. 매번 강의를 듣기만 했었는데 어느덧 저도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단계 한 단계 배우고 도전하고를 반복하다 보니 지금은 감사하게도 10년 전의 삶과는 너무도 달라졌습니다. 물론 실패하는 것도 많았지만 지금은 순자산 기준 상위 1% 내에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리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무조건적인 장밋빛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 자랑을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이 무조건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직장이 적성에 맞고 본인이 추구하는 삶과 맞으면 그게 오히려 맞는 방법이겠죠. 근데 있잖아요, 적어도 저와 같은 고민과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저의 경험이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 하나에 다 담을 수도 없겠지만 학교 장터를 하는 법, 유튜브 하는 법, 주식 하는 법, 이런 거는 배워서 노력하면 됩니다. 얼마든지 좋은 책, 좋은 강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부단히 노력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 물론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적인 디테일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인생 막바지에 가서 그동안의 삶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저도 진짜 20대까지는 남들이 좋다는 것만 하고 살았거든요. 혼자서 조용히 고민해보는 시간을 단 30분만이라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수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강조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목표가 정해졌을 때 저는 적어서 자주 볼 수 있는 컴퓨터 책상 앞에 붙여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봤거든요. 진짜 어마어마한 힘이 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만 정확히 찍어 놓으면 중간에 잘못된 경로로 이탈해도 조금 늦어질 뿐이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스텝으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다시 고민해 보시고요. 그 필요한 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고민해보고 그것을 배우세요. 제가 해보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정확한 길을 가도 넘어지기 십상인데 그 길마저 돌아 가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런 게 바로 시간의 레버리지잖아요.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위해 방법을 실천하고 시행착오 후 또 실천, 이것을 반복하시면 원하는 목표에 반드시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순간적으로 놓치신 분들을 위해 짧게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내가 정말 원하는 목표를 세운다. 잘 보이는 곳에 붙인다. 그 목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정리한다. 그 필요한 것들을 얻는 방법을 배운다. 반복 실행한다. 간단하죠? 근데 제가 직접 하다 보니 진짜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막막했던 그 길이 실제로 해보니까 의외로 빨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건 저만 느끼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부분이더라고요. 이건 제가 정말 해본 사람으로서 장담하는데요. 그냥 노력 말고 진짜 노력하시면 오래 걸릴 것 같은 일도 생각보다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얻은 경험과 인사이트를 말씀드릴 텐데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목표하시는 바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그 과정에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과정 역시도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